하지? 112쪽 명제. 우리 집합과 명제에서 이제 집합이라는 걸 배웠고 명제라는 거를 또 하는데 비슷한 거야. 보면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마이너스 1은 정수이다. 마이너스 1은 정수이다. 참이잖아. 마이너스 1은 정수잖아. 음의 정수. 마이너스 1은 자연수이다.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거짓.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명제는 두 가지가 있어. 참인 명제하고 거짓인 명제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은 작은 수이다. 누구는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서 좀 주관적인 표현들, 아름답다, 뭐 키가 크다, 무겁다, 잘한다 이런 표현들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어서 명제가 아닌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정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참이 직면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들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의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삼각형 그러면 정의, 정삼각형이라는 용어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다라고 하고, 그거의 정리, 정삼각형은 모든 네 개의 크기가 똑같았고, 그 다음에 뭐 일인분 삼각형이기도 하니까 꼭지각이 일인분 밑변을 수직이등분 한다, 또는 뭐 내심, 외심, 무게중심 뭐 이런 것들이 일치한다라는 어떤 그런 성질들, 그러니까 성질들이 정리고, 그 다음에 정의는 딱 하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 별명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이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런 게 이제 정의, 정리고,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명제는 위에 보시다시피 어떤 명제는 뭐뭐이면, 뭐뭐는, 뭐뭐은, 뭐뭐이, 뭐뭐가, 은는 이가, 뭐뭐이다 이런 형태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뭐는 뭐뭐이다 이런 형태인데, 글로 써 있으니까 이런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이니까 숫자로도 또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으로도 써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야. P이면 Q이다. 다 이런 형태야. 명제는 이거 P이면 Q이다. 다 이런 형태고,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러냐면 가정이라고 그래. 가정. 얘를 결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다라는 그 형태고, 만약에 얘가 참이면 기호로는 이렇게 딱 쓰는 거야. 기호로는 화살표를 두 줄로 딱 쓰는 거야. 그래서 거기 조건 보면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질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즉 예를 들어서 5의 배수이면 10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어. 5의 배수이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10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어. 그러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앞에 있는 거를 조건 P, P 5의 배수이면 Q 10의 배수이다. 그래서 조건 P, 그러니까 어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숫자들을 이제 모아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뭐 6이라든가 7은 해당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조건, 5의 배수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킨 거를 모아놔. 집합으로 5, 10, 15, 20 이렇게. 이거를 조건 P의 밑에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진리집합.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라지 P.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딱 나타낸다고. Q라는 집합의 진리집합은 뭐로 나타내? 대문자로. 10의 배수니까 10, 20, 30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5의 배수이면 10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는 참이냐?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5의 배수이면 10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15는 5의 배수이지만 뭐 10의 배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거짓이네 거짓. 얘는 거짓.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라고. 자 옆으로 와서 이제 명제의 꼴. 명제라는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이고 그 식 또는 문장의 구조가 뭐뭐이면 뭐뭐이다. 우리가 얘를 이제 가정이다라고 하고 결론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그 명제를 이루는 이 하나하나 얘를 조건이다라고 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 예를 들어서 5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모아놓은 게 그 조건의 진리집합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다라고 한다고. 옆으로 와서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조건 또는 명제 조건 또는 명제에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not P 그러니까 5의 배수이다가 P라는 조건이면 예를 들어서 P가 5의 배수요. 그러면 not P는 P가 아니다니까 5의 배수가 아니다. 5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5의 배수가 아닌 거를 모아놓은 거니까 5의 배수를 아닌 걸 모아놓은 거니까 얘의 진리집합이 P였다면 얘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니다라고 P의 여집합이다라고 그게 not Q의 이걸 not이라고 읽어 not Q의 진리집합 즉 심파 조건이라는 거 명제라는 어떤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에서 집합으로 바꿨잖아. 그럼 집합으로 바꿔서 다 집합에서도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써먹을 거라고. 당연히 P가 참이야. 5의 배수인 것들을 모아놨어. 또는 뭐 명제 P가 참이야. 그러면 나 P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나 P는 참이다. 참이 아니면 거짓이고 거짓이 아니면 참이지.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에 진리 집합은 이거이고. 그 다음에 조건 P 또는 조건 Q 뭐 또는 Q 그리고 또는은 합집합의 의미라고 했잖아. 그럼 진리집합도 이렇게 합집합인 거고 그 다음에 P, 이고, Q 이거는 교집합 그러니까 진리집합도 P랑 Q랑 교집합이 진리집합이 될 거다. 앞에 집합하고 좀 짬뽕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114쪽으로 가서 명제의 틀 명제의 가정과 결론에서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P이면 Q이다 같이 나타내고 P를 이 명제의 가정, Q를 이 명제의 결론이다라고 하고 자 2번이 중요한 거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을 판단할 거야. P이면 Q이다의 참 거짓을 판단할 건데 이 명제 아까 P면 Q이다의 참 거짓을 판단할 건데 그게 글로 써 있어. 그럼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 안 해. 그러면 거짓인 거고. 이게 성립했는데 얘가 성립해. 그러면 참인데 우리가 어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려면 그것들의 진리집합 사이에는 얘가 화살을 이 쐈잖아. 화살을 맞은 놈 P하고 Q 중에서 화살을 맞은 놈이 이렇게 등치가 더 큰 거야. 포함해서 P를 포함해서 Q가 더 등치가 커. 그러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는 참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왜 거짓이었냐면 P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하고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Q 사이에 이런 호환관계가 성립하잖아. 요렇게 돼야지 참인데 이런 호환관계 반대니까 거짓이지. 그럼 아까 뭐라 그랬냐? 15라는 숫자는 5의 배수는 되는데 10의 배수는 안 된다 그랬잖아. 즉 이 명제가 왜 거짓이냐? 거짓임을 보이는 얘는 15 그 중에 하나 거짓임을 보이는 얘 15는 5의 배수가 맞지만 10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거짓임을 보이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반례라고 해요. 반례 반예
반대되는 얘다 그 말이야. 반대라 그래. 그래서 저거까지 딱 알아두시면 되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딱 만들어 놓을 거야. 근데 집합하고 짬뽕한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 117쪽 117쪽으로 와서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자, 명제는 뭐라 그랬냐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 또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1번 x제곱 빼기 1은 x 플러스 x 빼기 1 맞잖아. 좌변하고 우변이 항상 똑같지. 그래서 참인 명제. 2번은 x 값에 따라서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잖아. x가 양수면 참일 거고 음수면 뭐 거짓이겠지. 0이면 거짓이고. 다음 3번 x가 3보다 크면 양변에 2를 더한 거니까 성립하잖아.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는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3번은 참이고 참이 명제고. 4번은 뭐냐, 이 양변에 똑같이 양수 2를 곱하면 뭐 해야 돼? 부동방향 바뀌어야지. 사각형의 대각선은 몇 개요? 2개이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게 아니라 사각형의 대각선은 2개이니까 얘는 항상 거짓인 거짓 명제라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어야 돼. 그래서 2번이 명제가 아닌 거고. 다음 어떤 명제의 조건, 그 다음에 부정 할 때 아까 856 856번 P라는 조건이 마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 그 다음에 Q가 0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not P, not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라네. 부정. 이거의 부정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위에도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같다의 부정은 당연히 같다의 반대니까 다르다고. 박스 안에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반대니까 이런 거지. 지금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데 얘의 반대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빵꾸 딱 들어갖고 X가 A보다 적다 또는 X가 B보다 크다 뭐 이거겠지.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이거고 이거의 부정은 또는이다.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뭐다? P, not P의 P가 아니다의 다시 아니다니까. 우리 집합으로 생각해봐도 P의 여집합의 다시 여집합이면 P잖아. 그러니까 not P의 부정, not P의 not은 P다. 또는의 부정은 이고, 그 다음에 Q의 부정은 not Q. 그러니까 얘를 구하면 되네. 얘를 구하라는 거는 P이고 Q가 뭐? 아니다. 이거 구하면 되네. 그러면 P는 마 3, 1 해서 여기 시커먼스 이렇게고, Q가 아니다니까 0, 0, 0 저기 아니다니까 시커먼스에서 이쪽으로 가고 3 여기 아니다니까 도트로 넣어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공통된 범위 겹치는 거니까 여기네. 그래서 얘는 마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적거나 같다 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표현을 다르게 한 거지. 결국 지금 집합인 거잖아. 자,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를 뭐 맞다 틀리다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이게 맞으면 어쩌게 틀리다 이제 그거 가지고 굳이 이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860번을 해봐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860번. 정현미나 수지가 각각 도서관, 영화관, 공원 중 한 곳에 다녀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영화관에 다녀왔어. 나는 도서관에 다녀오지 않았어. 나는 영화관에 다녀오지 않았어. 세 사람이 모두 다른 곳을 다녀왔는데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한다고 할 때 공연에 다녀온 사람을 말하시오. 이렇게 맞다 틀리다 가지고 그냥 문제 만들어 놓은 거야. 정연, 미나 수지. 자, 정연, 미나 수지. 이렇게 자, 한 사람만 참을 말했대. 자, 어디? 정연이가 참을 말했다고 생각해봐. 정연이가 참을 말했으면 나는 영화관에 다녔어. 얘는 영화관이고.
나는 도서관에 다녀오지 않았어. 그럼 얘는 거짓말했으니까 도서관이고. 수지 나는 영화관에 다녀오지 않았어가 거짓말이니까 얘는 영화관인데 안 되잖아요. 다 다른 곳을 갔다 왔으니까 아닌 거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냥. 소학이 아니. 뭐 소학이지. 미나가 참을 말했어. 자, 정현이는 나는 영화관에 다녀왔어.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니까 얘는 영화관이 아닌 다른 곳을 다녀온 거고. 미나는 나는 도서관에 다녀오지 않았어. 그럼 도서관이 아닌 데를 다녀온 거야. 미나는. 그게 참이니까. 수지 나는 영화관에 다녀오지 않았어가 거짓이야. 그러니까 얘가 영화관에 갔네. 얘가 영화관에 갔으면 얘는 도서관을 안 가야 되니까 어디 가야 돼? 공원을 가야지. 그 다음에 얘는 영화관을 안 갔으니까 어디? 도서관을 가야지. 딱 하나씩 되잖아. 도서관, 공원, 영화관. 그래서 미나가 말한 게 아니 공원에 다녀온 사람 구하라네. 공원에 다녀온 사람이 미나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다. 다음 여기서 한번 진리집합. 진리집합 방금 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집합을 진리집합이다라고 한다고 그랬고 U가 861번 전체 집합을 한 자리의 자연수인데 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원소가 몇 개이냐 풀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따져보면 되는 거고 그거를 조금 더 어렵게 865 해봐. 865 지울 테니까 865 나 P 또는 Q래. 나 P 또는 Q 진리집합. 나 P니까 P가 아니다. 그러면 X 빼기 3이 적거나 같다 이거고 또는이니까 합집합일 거고 그 다음에 Q. Q는 X의 제곱 플러스 3X 빼기 10은 0. 그러면 여기가 1, 1 2, 5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5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푼다 그랬어? 부동호 방향이 숫자 쪽을 보고 있으면 투수 사이에 있다. 부호 반대보다는 크거나 할 것 같고 원래 것보다는 적거나 같다 이렇게 푼다고 그 다음에 3을 다 더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적거나 같다에 정수니까 1, 2, 3, 4, 5 그다음에 여기는 2 또는 마오니까 여기 있는 거 한 번만 쓰면 되니까 이거네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다 얼마야? 10 뭐 거의 집합 문제라고 봐도 되네 자, 명의 형태 그것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유형 4번으로 가서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의 판단 참이냐 거짓이냐의 판단은 아까 그 말을 읽고 가정이 성립했는데 결론까지 성립하면 참인 거고 아니면 진리집합을 구해서 포함 관계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 866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2x 빼기 3은 5가 되냐? x가 마이너스 1인데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5가 나오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짓이고 x가 짝수인 자연수이면 3x는 홀수냐? 동욱이 x가 짝수이면 3x는 뭐야? 짝수지. 홀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지. x, y가 홀수이면 x 더하기 y는 홀수냐? 동욱아? 네. 맞아? 아니요. 아니잖아. x, y가 자연수이면 x, y는 자연수이다 더하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맞네. 4번이 맞았네. 이등변 삼각형이면 A하고 B하고 같다. 맞아 틀려? 영훈이. 왜 틀려? B하고 C B하고 C가 같을 수도 있고 C하고 A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자, 옆에 유형 5번. 거짓인 명제의 발예. 아까 뭐라 그랬냐, 발예가. 발예가 뭐라 그랬어, 영훈이? B에서 Q Q에서 Q? 발예가 뭐라 그랬어? 뭐가 발예냐? 응?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얘를 발예다라고 한다고.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얘야? 뭔 말이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이거라 그랬어.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그럼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얘의 진리집합하고 얘의 진리집합 사이에는 화살을 맞은 놈이 더 크다 그랬어.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 근데 거짓이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P면 Q이다가 거짓이야. 거짓임을 보이려면 이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네. 자, P가 Q에 포함이 되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어. P가 Q에 포함이 되면 이렇게 생겼어. 근데 P가 Q에 포함이 안 된다. P가 Q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말은 이런 데에 P가 있는 거지. 메롱하고 나간 거야. 나 여기 니한테 안 들어가 하고 나간 거야. P는 되는데 Q에 포함이 안 돼. 요런 원소들. 그럼 이런 원소들은 뭐냐면 P는 되는데 Q가 안 되는 원소들. 이게 뭐냐면 발예가 들어있는 집합인 거야. 저기 원소들을 말한 게 발예인 거야. 자, 그러면 869. PQ가 이렇게 있는데 Q이면 P이다가 거짓이라면 뭐냐? Q이면 P이다. 이게 반대지. Q이면 P이다가 거짓이면 Q가 P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메롱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거야. 그러면 Q는 되는데 P가 아닌 거니까 Q차 P. Q차 P. C가 발예지, C가. 그런 식으로 발예를 찾아주면 되고, 마찬가지 872는 집합으로 해보시면 되겠다. 넘어가서 똑같아. 872 그럼 한번 해봐라. 872 P와 Q는 10 이하의 자연수. 1, 2, 3. 10 이하니까 10 가지고 교집합은 37. 뭐야? 그냥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인다 아까. 그럼 뭐였어? P에서 Q를 빼면 되는 거고, Q면 P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거는 Q에서 P를 빼면 되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3, 7이고 그 다음에 두조금 PQ를 만들 수 있는 진리집합 둘이 더해 놓으면, 둘이 합쳐 놓으면 1부터 10까지인데 여기에만 3, 7이 있으니까 여기 원소들 다 더하고 여기 원소들 다 더해서 결국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원소가 뭐가 있는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지만 다 더하면 그냥 다 더한 거 55에서 교집합 10만 빼면 되니까 45겠네. 이거 더하면 그 이야기네.
여기 원소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더하고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래. 그래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명제의 참, 거짓과 진리, 집합. 방금 한 거 이거 어떤 명제가 참이면 화살을 맞은 놈이 더 커야 된다.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그렇게 돼야 된다. 873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로 가자. Q이면 P이라는 명제가 참일 때 그 말은 Q가 P에 포함이 될 때 하고 이제 집합 문제로 바뀌었어. Q이면 P이다가 참일 때 이게 그냥 명제요. 그거 가지고 진리 집합 사이에는 이런 포함 관계가 있을 때 하면서 뭘로 바뀌었어? 집합 문제로 바뀌었다고.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네. 그럼 1번 저런 포함 관계일 때 이게 1번이네. Q가 P에 포함된다. 맞는 말. 2번 P하고 Q하고의 교집합은 Q가 나와야지. 작은 놈. 교집합은 작은 놈이 나온 거였잖아. 맞았고. 3번 P랑 Q랑 합치면 합집합은 큰 놈이 나온다 그랬어. 둘 중에 P 나왔으니까 맞았고. 다음 4번. 4번은 이제 뭐냐면 P 합 Q의 여가 전체냐의 판단은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여집합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여집합이 있으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 했어. 드모르간의 법칙. 바꾸고라고 했어. 그러니까 바꾸고. 즉 얘가 뭐냐면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니까 Q 차집합 P 이거예요. 앞에 거 교집합 P 그 여집합은 앞에 거 차집합 P. 즉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버리면 뭐가 나온다? 공집합이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하니까 이 식이 성립하고 이거 두 개 자리 바꾼 거 이 식이 성립하고 이거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쓴 이 식이 성립하네. 그래서 이 네 개를 이렇게 다 똑같은 식이니까 외우는 거라 그랬잖아. 뭐 외운다기보다는 요 그림 가지고 판단해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5번이 틀린 말인데 그래서 Q를 차집합하면 공집합이 안 나오잖아. 왜? 여기 도는 모양이 나오잖아. P Q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얘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앞에 지금 요거 그냥 Q이면 P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거 가지고 그것들의 진리 집합 사이의 관계로 요거 하나 딱 나오고 다 지금 뭐 집합 문제잖아. 그러니까 명제는 결국 집합하고 동일한 거고 그 집합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명제라는 어떤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의 판단을 집합,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런 원소들이 이런 식으로 원선화율법으로 뭐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조건지시법을 만족하는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만들어 놓고 조건지시법으로 그걸 주어지고 그게 참이 되게 하거나 뭐 거짓이 되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만드는 형태. 그게 유형 7번. 오늘 7번 해봐. 도전. 그 명제 조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 값 그런 것만 구해가지고 포함관계 뭐 이런 거랑 상관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배웠던 뭐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집합 이런 거를 다 짬뽕해 놓는 어떤 개념인 거다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네. 그렇지. P 절대가 X 빼기 1이 K보다 작거나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은 절대값이고 또 숫자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부호 반대보다는 하나 같고 안에 더해두면 원래보다 작거나 같다. 1을 다 더해 막 K 플러스 1 X
K 플러스 1 이거고. 다음 이제 이게 또 뭐 쉽게 해놨네. Q는 그냥 알려줬네. 마오부터 5까지 이렇게 이것도 풀어야 되고 이것도 풀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다 푸는 게 뭐 별로 없는 걸로 다 나왔네.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이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래. P면 Q이다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화살을 맞은 놈이 등치가 더 커야 된다. 즉 부등식의 포함 관계 문제로 바뀌었어. P는 막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여기 동호 있으니까 시커먼스 하고 시커먼스 이렇게 있는데 Q라는 놈이 P를 포함해야 돼. 마오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고 빵꾸 이렇게 해서 커야지 얘가. 그래야지 P가 Q에 포함이 되지. 그래서 결국 마오가 막 K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되고 K 플러스 1이 5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등호를 넣을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려고. 여기다가 등호를 넣는다라는 말은 이 숫자가 마5가 된다라는 소리고 이 숫자가 마5가 되면 이 집합에는 마5가 있는데 얘는 마5가 없네. 그러면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가 더 큰 집합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마5가 없는데 얘는 있으면 얘가 더 큰 집합이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통을 넣으면 안 되고 마찬가지 같다는 말은 얘가 5가 된다는 소리고 여기에는 5가 있는데 얘는 5가 없어 지금 빵꾸니까. 그래서 안 되네. 여기다 넣으면 안 되지. 이렇게 등호 넣기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넘어가면 이제 K는 6보다 적다. K는 뭐야? K는 4보다 적다 이거네. 그럼 공통 내범위니까 K는 4보다 적어야지. 둘 다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 범위 안에 뭐 자연수 K니까 2하고 2하고 3이다. 이렇게 또 부등식 푸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은 거 다 앞에 했던 거를 다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거고 88일도 마찬가지. 해봐라 또 상문제라도 고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잘 안 풀리면 지금 부등식 부분을 또 복습해야 되는 거야. 공통수학의 부등식 부분을. P는 A보다 크고 A 플러스 3보다 작다. Q는 절대값 X 빼기 2가 3보다 크다.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라. P가 Q에 포함이 되라. 이거 어떻게 풀었다, 동욱이? 저기를 왜 보냐? 이거 어떻게 풀었다? 이 부등식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생각이 나왔나?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거야. 공동수학 2면 우리 미리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너네가 미리 공부해 봄으로써 내가 뭐를 모르고 있고 뭐를 알아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중3 것도 예를 들어 배우고 고등학교 도 배우고 그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을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 더 높은 과정에 무언가를 공부를 할 때 앞에 게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뭐를 모르고 있고를 찾아서 준비하는 기간. 근데 네가 생각해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인데 이걸 처음 배웠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거고 미리 이렇게 풀어가서 또 공부를 해서 내가 뭐를 알고 있고 뭐를 모르고 있고 나중에 뭐를 배우니까 내가 뭐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되는 거. 물론 이걸 다 알고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 그래서 너네한테 막 엄청 예를 들어서 엄청 심화적인 내용이라든가 학교에 나오는 막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루지 않잖아. 그냥 큰 틀에서 이런 거 배우니까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너네가 접해보는 거지. 물론 학교 시험은 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더 심화적이고 꼬아져 있는 문제로 학교 시험은 나오겠지만 당연히 처음부터 한 번 배우고 그 어려운 문제를 당연히 풀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뭔가가 배우고 이런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되고 또 그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너네가 더 풀이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잘 알고 하면 좋겠지.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 왜 어렵냐면 지금 새로 배우는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앞에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잘 안 돼 있으면 어렵다고. 이거 어떻게 풀어? 영훈이. 양변 제곱에서 풀어? 대가리 받아. 양변 제곱을 왜 해서 푸냐? 양변 제곱에서 푸는 게 있었어? 영욱이 다행히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 동욱이가 이런 표정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너도 모르네 이런 표정이잖아 지금. 이게 모르는 게 사실은 너네가 당연하다기보다는 모를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이거를 푸는 걸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설명해 줄 때라든가 너네가 내가 이 절대값을 포함한 이 부등식 이거를 어떻게 풀었는지 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서 사실은 복습을 좀 해야지. 그냥 저건 저렇게 한다더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 얘를 풀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 저기 나왔을 때 또 모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를 모르고 있는 거냐면 너네가 고등수학을 하려면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 2차 관련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를 할 줄 알고 또 인수분해 이런 걸 할 줄 알아야지 이제 고등수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본기적인 거 쉽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수학을 하기 위해서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데 구구단이 지금 잘 안 외워져 있는 상태야. 그렇다고 해서 구구단 야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구구단을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너네가 찾아서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있고 이걸 어떻게 푸냐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 이 한정된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너네가 문제를 풀 때 뭐를 설명해주면 내가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복습하는 거야. 시간이 되고 여유로울 때 조금이라도 너네가 더 복습하면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떤 공식 개념들 이런 풀이법들이 채워져야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지. 조금 더 완벽하게.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 요거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절대값 fx가 a라는 숫자보다 적을 수 있고 절대값 fx가 a라는 숫자보다 클 수 있어. 절대값이 뭐야? 영훈이 절대값이 뭐냐? 뭐를 절대값이라 그래? 어떤 수를 넣어도 양수가 나오는 게 절대값이요? 우리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거리. 그러니까 이 5라는 숫자까지의 거리는 5인 거야. 이 거리가 5인가? 또 마이너스 5라는 숫자까지의 거리는 5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쓰는 거네 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원점에서부터 그 숫자까지 이르는 거리.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야 이게 부호를 생각 안 하는 건데 이게 뭐냐? x냐 마이너스 x냐 모르잖아. 근데 거리가 5가 되는 x를 찾아봐라 그러면 그 x는 5하고 마이너스 5가 된다 그 말이야. 이거는 거리적인 측면이니까 우리가 여기 봐. 절대값 x가 a라는 숫자보다 적어. 그러면 더 가까워야지. 얘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숫자야. 그러면 거리가 a가 되는 거는 a하고 마이너스 a가 있을 건데 그거보다 거리가 더 작아야 돼. 내가 원하는 x는 그거보다 거리가 더 작아야 되니까 요 사이사이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x는 a보다 적다. 이렇게 푼다고. 근데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같아도 되니까 여기다 등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a보다 커. 그러면 거리가 a인데 그거보다 커. 그럼 더 멀어야지. 이렇게 a보다 더 멀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이 더 먼 거야.
a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a보다 적은 숫자들이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투모가 있으면 같아도 되니까 이렇게 투모만 넣어주는 거라고. 그거를 이제 이런 원리로 이런 식이 있으면 부등호 방향만 보고 숫자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두 수 사이에 있다라고 풀면 되고, 두고 있으면 두고 놓고. 그 다음에 10쪽을 보고 있어. 절대값 쪽을 보고 있으면 큰 거보다 크고 적은 거보다 적다 라고 얘를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뭐였냐면 2차 부등식을 풀 때도 방향이 똑같다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알파가 더 크다 그랬을 때 이쪽, 0쪽, 오른쪽을 보고 있으니까 두 수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푸는 거고. 그래서 부등호 방향만 보고 두 수 사이에 있다.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10쪽을 보고 있으니까 큰 거보다 크고 적은 거보다 적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야, 이런 내용들을 너네가 이거 처음 보냐? 동욱이 처음 봐 아니요? 응? 공통수학 일을 했는데 처음 봐? 네, 봤어요. 봤겠지. 근데 까먹은 거겠지. 응? 영어도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너네가 머릿속에 담고 이런 예를 들어 원리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두고 그러면 훨씬 더 쉽지. 그러니까 친구한테 너네가 공부를 할 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야 이게 왜 이렇게 돼? 그러면 여러 원리로 이렇게 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이걸 절대 너네가 까먹을 리가 없고, 그러면 얘를 푸는 것도 이쪽 보고 있으니까 부호 반대보다 크고 fx가 a보다 적다라고 딱 풀 수 있는 거라고. 여기 절대값이고 식이 있는데 숫자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이거 부호 반대보다 크나 같고 안에 있는 놈이 원래 것보다 적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양면을 제곱해서 푸는 게 아니라 제곱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그 제곱해서 정리하는 시간 동안 내가 시간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풀이법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알아두라라는 거고, x 빼기가 큰 놈, 그냥 3보다는 크다, 또는 x 빼기가 부호 반대 마삼보다는 적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고, x는 5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일보다 적다 이거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풀어져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집합의 개념 이용해서 Q에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들어가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왜냐면 얘가 마1보다 빵꾸에서 작다 이렇게고 5보다 빵꾸에서 크다 이렇게인데 요 숫자 3이라는 간격이잖아. A에서 A 플러스 3이니까 3이라는 간격이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A가 자연수래. A가 자연수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1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여기 빵꾸 이렇게. 그러면 A라는 숫자는 5보다 커야 된다. 근데 우리 등호를 넣을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라고 그랬고, 등호를 넣어보면 A가 5야 5. 그럼 얘도 5보다 빵꾸에서 크고 얘도 5보다 빵꾸에서 커. 이렇게 둘 다 빵꾸면 즉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면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같아도 하나가 하나에 포함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 P가 Q에 포함되려면 이쪽에서 이 숫자 요게 5빵꾸면 같잖아. 같으면 하나가 하나에 포함된다라고 해도 되니까 여기는 통을 넣어도 되네. 그런 범위에서 A의 최소값이니까 5다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기다 등호를 넣냐 안 넣냐 항상 등호를 넣어도 되냐 넣을 수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자연수의 범위가 달라지니까 답이 1 차이가 나겠지. 그것 때문에 뭐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라스트는 모든이나 어떤 있는 명제에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개념의 114쪽에 모든이나 어떤 있는 명제에 참은 것은 모든은 다 돼야 돼.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돼. 모든 x에 대해서 다 돼야 돼. 그래야지 참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은 하나만 돼도 돼. 어떤은 하나만 되면 되는 거야. 모든 숫자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 다 돼야 되는 거고, 어떤은 하나만 돼도 된다. 그러면 이제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의 부정은 어떤 x. 어떤 x에 대한 부정은 모든 x.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우리 121쪽에 여기다가 882. 그러니까 너네 이제 공부하면서 뭐를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고 체크를 해서 메고 가는 거야. 메고 가는 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너네는 빨리만 나가고 많이 뭐 너네가 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처음에 몰랐던 거를 그 다음에 또 알아가고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니까 뭐 많이 틀리고 그런 데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연습. 내가 뭐는 알고 뭐는 모르고 문제를 풀면서 판단하고 자꾸 메꾸라고. 기억.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x는 2보다 크다. 가 참이냐 거짓이냐? 모든이니까 다 돼야 된다고. 모든 자연수를 넣었을 때 다 돼야 돼. 기억은 참이야 거짓이요? 참이야? 동욱이는? 거짓. 거짓이요? 네. 그럼 왜 거짓이요? 거짓이려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 반례가 있어야지. 반례가 뭐냐? 1이면 반례잖아. 1 넣으면 얼마야? 1 더하기 2, 2는 2보다 크다.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x제곱 플러스 x 빼기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냐고. 1, 1, 2, 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야? x는 y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면 항상 성립하잖아. 자연수니까 1보다 크면 항상 성립하는데 1도 자연수니까 안 되지. 얘가 뭐가 되는 거? 반례가 되는 거. 거짓임을 보이는 얘. 자, 니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은 하나만 돼도 된다고. 제곱했을 때 0보다 적은 숫자가 있어 없어? 어떤 숫자, 어떤 실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또 이것도 이제 기본기가 부족한 거야. 우리 실수라는 거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자기 자신 x를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실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허수다, 허수. 제곱했을 때 0보다 적게 되는 숫자. 네? 여기는 이제 순허수 같지, 순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대수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허수는 뭐 EI 이런 거는 제곱하면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라고, 허수. 근데 뭐라 그랬어? 실수. 어떤 실수? 어떤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작을 수는 없고, 제곱해서 0이 되는 게 하나 있네. 0이라는 실수. 그래서 어떤이니까 하나만 돼도 된다. 그래서 뭐야? 얘는 맞는 말이 된다고. 어떤은 하나만 돼도 되니까. 다음 디귿. 어떤 양수에 대해서 x가 x분의 1보다 큰 경우가 있냐? 뭐가 있어? 이건 엄청나게 많지. 2도 있고 3도 있고 엄청나게 많지. 그래서 이것도 참이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할 게 모두는 다 돼야 되는데 어떤은 하나만 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를 배우냐면 명제라는 거를 정의해줬고 그 정의된 명제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실제로 판별을 해봤고 그 판별을 쉽게 하는 게 진리집합이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했고 그 다음에 거짓임을 보이는데 그거를 반례라고 했고 쭉쭉쭉 이제 앞에 하나씩 추가되고 이렇게 해서 쭉 한 거니까 문제 풀면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중간중간에 모를 수 있어. 뭘 물어보면 모를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이 개념이 조금 부족하구나 하고 그런 걸 좀 복습하는 태도 그런 게 좀 중요하고 또 문제 풀 때 참 궁금증이 생겨. 그냥 이렇게 푼다라고 하면 이렇게 푼다라고 막 그냥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생각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